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오늘 건강 이야기 풀어줄 분은요. 박지용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양력을 살펴보니까 의사긴 의사인데 두 개예요, 면허가. 오, 한의사라고 소개해드려야 될지 의사라고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수 면허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수 면허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진료를 할 때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모두 활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의사 면허를 하나만 따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두 가지를 다 따려면 거의 뭐 공부만 하지 않으셨을까 네.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저희가 흔히 대학교에서 알고 있는 네. 복수 전공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어떤 면허를 먼저 취득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네.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각각 한의대와 의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의대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근데 한의대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다시 입학 시험을 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의대는 보통 6년이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2배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 한의대 6년 다녔고요. 네, 그다음에 대단하세요.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4년 과정이기 때문에 와. 대학 과정만 총 10년 정도 썼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한방을 함께 다루니까 통합의학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그 의학의 장점을 잘 접목하면은 장점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부분과 전체를 함께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아무리 자세하고 정밀하게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분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몸 상태가 괜찮은데 치료가 정밀하고 자세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역시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치료하는 데는 현대의학이 한의학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요.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개선하고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현대의학보다는 한의학이 강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부족한 점을 한의학이, 한의학의 부족한 점을 현대의학이 서로 보완하여 치료한다면 치료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C자형 커브가 사라지고 지금 일자목, 거북목이 되신 상태입니다. 주사 치료로 제가 통증을 줄여드릴 거예요. 지금 잠도 못 자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침 치료랑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또 하나의 현대병이 있습니다. 바로 목 디스크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목 디스크 환자 수는 99만 3,477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만 명이나 증가했고 실제 이보다 훨씬 더 환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 디스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초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호전되기도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마비가 오거나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만성적인 통증으로 힘들어한다면 양한방 협진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적 치료를 위주로 하면서 침과 뜸을 함께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양한방 협진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목 디스크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 지금부터 양한방 협진 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원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경추척수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게 좀 발음도 어려워요. 경추척수증. 근데 목 디스크랑 증상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네. 진짜 목이나 어깨 안 아픈 분이 없어요. 특히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목 디스크로 고통받는 분들 참 많죠. 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돌을 얹어놓은 것 같이 무거운 그런 증상을 가진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또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뿐만 아니라 팔까지 저리는
목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끄면 스마트폰이죠. 씻고 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 보는데도 스마트폰 그래요? 가지고 저만 그런가요? 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뭐 출퇴근길 그리고 잠깐 시간 그냥 짬날 때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진짜 이렇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모습이겠지?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사람인지라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누가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이 목이 살아남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또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것이 목 통증과 목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볼 때 가장 흔히 취하는 자세죠. 목이 굽고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말려 있는, 허리가 굽어 있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왼쪽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자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목과 어깨에 약 5kg 정도의 무게가 걸리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목과 어깨에 약 30kg 정도의 무게가 걸리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른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만 잘못했을 뿐인데 아주 무거운 아령을 목과 어깨에 얹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원래 목뼈의 형태는 이렇게 C자형으로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자세가 반복이 되면 이런 C자형 곡선이 사라지면서 일자형 목으로 바뀌고 일자형 목이 더 진행이 되면 목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북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C자형 곡선이 하는 역할은 중력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C자형 곡선이 사라지면서 목뼈의 관절들과 근육들의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 역시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목 디스크가 이쪽에 이제 뇌와 신경이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더욱더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목이나 뭐 팔 이렇게 허리 관절 이런 데는 이제 가끔 돌려주는데 목을 막 이렇게 돌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체조 기억나요?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목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그쵸, 그런 했었죠. 동작이 있었는데 아. 아무래도 다른 신체 부위 관절보다 네. 우리가 목 관절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목 관절은 전신에 있는 다른 모든 신경이 뇌로 지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 관절이 안 좋으면 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단련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좀 이게 돌리고 운동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목 디스크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목 디스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목뼈의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뼈는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뼈 사이사이에는 충격을 받아주는 디스크라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의 양옆으로는 팔로 내려가는 이런 노란색 신경들이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목에 이제 C자형 커브가 사라지게 되면 디스크의 손상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디스크가 손상이 발생되면서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신경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목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탈출된 디스크가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보이는 것처럼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신경 주변에 발생한 이런 물리적인 압박과 염증은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인 팔에 저리고 당기는 그런 증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신경이 눌렸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요. 5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주로 팔 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6번, 7번, 8번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팔뿐만 아니라 손등과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끝까지 저리는 그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목을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짚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혹시 원장님 어느 부위인가요? 제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나요? 만져볼 수 있나요? 목 디스크를 만져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 디스크는 목에 굉장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를 직접 만져볼 수는 없고, 다만 목 디스크가 안 좋다는 얘기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관절들, 인대들이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눌러봐서 목 디스크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목 디스크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형 보시죠. 자, 우리가 고개를 숙여보고 뒤에 이제 톡 튀어나온 뼈를 만져보면은 하나가 만져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7번 경추의 가시돌기예요. 네. 그 위쪽으로 정중선상으로 올라가면서 만져보면 6번, 5번, 4번의 가시돌기의 끝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돌기 양옆에는 목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는데요. 가시돌기를 눌러서 통증이 있고, 이 가시돌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눌러봐서 통증이 생기면 자신의 목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 이게 6번쯤인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저 네. 7번 누르고 7번이에요? 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거 누르는 거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제가 평소에 아까 어깨에 돌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깨가 진짜 누가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훅 눌리고 아프고, 뒷골이 제가 자주 땡기거든요. 고개를 확 젖히면. 이런 것도 목 디스크의 위험성이 있나요, 혹시? 네, 그 뒷골이 땡기고 네. 목이 무거운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를 보고 목 디스크라고 바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아. 목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야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뒷골이 땡기고 네. 어깨가 무거운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증상이 심하면서 잘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자신의 생활 습관이 안 좋고 목에 지금 무리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은 목 디스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우리 장예원 씨도 네. 그 라디오 하실 때 보면 마이크 앞에 네. 이렇게 항상 방송하시잖아요. 네, 그쵸. 목을 이렇게 빼고서 저도 느꼈어요. 네네. 네. 이게 안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자세부터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고쳐 같습니다.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양한방 협진을 하시니까 진단, 목 디스크 진단은 어떻습니까? 현대의학 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의 진단은 현대의학적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환자분이 오셔서 뒷목이 아프고 팔이 저린 증상을 호소를 하시면 그때는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어서 CT, 엑스레이, MRI 등의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해서 목뼈의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진단을 할 때는 CT나 MRI 같은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고요. 진료를 할 때는 양한방의 어떤 좋은 점만 모아서 협진을 한다는 뜻이죠.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현대의학이 더 빠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보통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 등을 통해서 우선 증상을 경감을 시키게 되고요. 이어서 남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과적인 증상들, 아니면 마음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은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치료했을 때 아무래도 하나의 의학으로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앞에서 해주신 말씀에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은 씨가 왜 목 자주 아프다고.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한 두통일 수도 있지만 이걸 계속 두면은 이제 목 디스크로 될 수 있다. 아,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뒷목이 뻣뻣하시고 목이 무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잘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그때는 목 디스크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셔도 되고, 지금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디스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한방 치료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랑 같은 건가요?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현대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가 모두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제 치료의 단계에 따라서 현대의학적 치료를 비중을 둘 것이냐, 한의학적 치료에 비중을 둘 것이냐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학적 치료가 더 효과적인데요. 네.
그때는 현대의학적 치료를 위주로 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보조 치료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염증이 있는 신경 주변에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경 주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손상된 목의 관절들과 근육들, 인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롤로 주사 같은 재생 주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목뼈의 부정렬을 교정을 하고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한 추나 치료와 도수 치료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과적인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침, 뜸, 한약 등의 치료를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양한방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목 통증과 목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과 팔의 불편한 증상 말고도 다른 내과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다든가 밤에 잠이 안 온다든가 아니면 소화 장애가 있다든가 네.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등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목을 치료한다고 해서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생리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효과가 좋고요. 이런 한의학적 치료를 기존에 시행하는 현대의학 치료와 함께 시행을 한다면 목 통증과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좀 더 빠른 회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증상 말씀하시는 거 네. 들으니까 꼭 제 얘기 같아서 더 공감이 갑니다. 목만 네. 아픈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목 디스크와 목 통증 같은 경우에 한의학적 치료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때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목 통증과 목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주가되고 한의학적 치료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는 현대의학적 치료보다는 약간은 느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적 치료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침, 뜸, 한약, 네. 그리고 추나 치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침과 뜸은 다들 익숙하시겠죠. 침과 뜸으로 목 주변에 있는 관절들과 근육들을 치료를 하고요. 생리 기능을 촉진시키는 혈자리에 시술을 함으로써 환자분의 생리 기능 회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추나 치료를 이용해서 목뼈의 부정렬을 교정하고 자세 교정 역시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약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약은 크게 이제 2가지의 한약을 쓰게 되는데요. 상처 재생을 촉진시키는 한약과 환자의 생리 기능을 개선시키는 한약 이 2가지로 나눠 쓰게 됩니다. 목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뼈의 관절들과 디스크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재생시키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한약재들을 그 체질에 맞게끔 잘 배합을 해서 만든 한약을 먹으면 좀 더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 통증과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오고 스트레스 장애가 좀 심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약을 함께 쓴다면 이 역시 좀 더 빠른 회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참 좋은데 원장님 간혹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양 한방 다 이렇게 면허가 있으시니까 혹시 수술도 직접 하시나요? 저는 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수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마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대소변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위축까지 온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간혹 이런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양한방 협진 치료를 한다고 하면 2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어느 것 하나 치료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치료하시고 나서 만족하시고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50대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뒷목이 정말 아프고 팔이 저린 전형적인 목 디스크 탈출증 환자셨습니다. 네. 이 분은 제가 주사 치료를 많이 했는데 치료 속도가 굉장히 더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과 다시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해본 결과 이게 재밌는 게 환자분은 지금 그 가족을 간병 중이었어요. 아하. 간병 중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네. 있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약을 같이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하고 있던 현대의학적 치료에 더불어 한의학적 치료를 함께 하고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셨고 그래서 치료를 종료한 기억이 있습니다. 와. 예. 그렇군요. 개별적인 환자의 그 상태나 증상에 따라서 양한방 협진 치료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양한방 협진 치료를 받게 되면 좋을까요? 네, 주로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을 시행을 해도 치료 효과가 더딘 분들이 양한방 협진 치료를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거나 이제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시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과 어깨 그리고 팔에 불편한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내과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료를 해도 반응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좀 더 나은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한번 한양방 협진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도 궁금한 게 양한방 협진을 하면 동시에 이게 이루어지는지 네. 그렇다면은 뭐 주사를 맞다가 뜸을 뜨다가 물리치료하다가 투나 받고 이런 상상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양한방 협진 시에는 아무래도 환자분을 처음 뵐 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분의 병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나 아니면 현대의학적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현대의학적 치료를 위주로 하고요. 거기에 침이나 뜸을 함께 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진료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양한방 복합 진료를 하게 되면은 병원을 10번 가야 될 거를 5번, 6번 가게 돼서 병원에 몇 번 덜 갈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네.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오. 그런 치료가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방금 그러네요.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뭔가 마음적으로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일단 외모에서 약간 좀 신뢰감이 생겨요. 환자분들이 집중해서 뭔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평소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치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바른 자세를 하실 때는 우선은 어깨를 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자세가 시작이 됩니다. 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면은 목뼈가 이렇게 서는데요. 자연스럽게 선 목뼈를 뒤로 살짝 고개를 넘기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목자의 C자형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C자형 커브를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길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 이거 어려운데. 네. 이렇게 어떻게 다녀요? 어렵다.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컴퓨터 하실 때 모니터를 조금 높게 오. 유지를 하시는 네. 것도 목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이렇게 목을 뒤로 제끼는 자세가 많이 힘든데요. 이럴 때는 우선 병원을 찾으셔서 통증을 치료하신 후에 이런 통증이 줄어들고 나면은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 디스크를 중심으로 한 양한방 협진 치료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박지웅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